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월 작가의 수면 아래에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수겸 오빠, 설계실 자기 자리에서 아이팟 클래식으로 노래를 들으며 책을 보고 있던 수겸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귀에 꽂힌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들어 옆을 보았다. 은정이었다. 수겸을 만나 기분이 좋은 듯 이 시간에 설계실에는 웬일이냐고 묻는 은정의 표정이 생글생글했다. 오전 교양 수업이 있었는데 휴강됐어. 교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서 시간이 비었는데 딱히 갈 곳도 없고 해서. 수겸은 대답하는 동안 은정의 옷차림새에 눈길이 갔다. 그녀는 면 소재의 하얀색 미니 원피스와 짙은 남색의 재킷을 입었고 커다란 가죽 토트백을 한쪽 어깨에 메고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은 살짝 젖어있는 듯 했고 얼굴엔 평소 안 하던 화장도 한 것 같았다. 편안한 캐주얼 차림에 화장기 없던 평소 모습과 비교해보면 오늘 그녀의 모습은 많이 달라 보인다고 수겸은 생각했다. 그랬구나. 뭐 보고 있었어요? 책이 뭔가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은정은 두꺼운 양장본 책에 시선을 보내며 물었다. 수겸이 책을 덮어 보여준 표지에는 현대 서양 건축이라는 제목이 하얀색 한자로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이제 슬슬 서양 건축사 수업 발표 준비해야 하니까. 오빠, 누구였지? 미스. 맞다, 미스. 미스면 자료 많잖아. 준비하기 쉽겠네. 오빤 좋겠다. 난 그로피우스잖아. 바우하우스 말고는 뭘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요. 자료도 잘 못 찾겠고 정말 망했어. 은정은 옆 책상에서 의자를 끌어와 수겸의 옆자리에 앉으며 투정을 부리듯 말했다. 옆에 바짝 앉는 바람에 그녀의 하얀 무릎이 수겸의 허벅지에 닿았다. 수겸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간 그녀의 다리에서 얼른 눈을 떼고 의자의 가장자리로 몸을 살짝 이동해 그녀에게서 떨어졌다. 자료가 많으면 정리하기 더 어려워. 적으면 오히려 단순하고 더 좋지. 수겸은 읽고 있던 책을 책상 위 작은 책꽂이에 꽂으며 말했다. 에이,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나랑 발표 건축가 바꿀래요? 정리하기 더 쉽다면서요. 바꾸자. 수겸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고 천천히 흔들면서 조르는 듯 말하는 은정의 눈길을 피하며 수겸은 얼버무렸다. 이미 다 결정된 걸 어떻게 바꿔. 교수님한테 혼나 그럼. 치, 거봐. 자기도 그로피우스는 하기 싫은 거면서. 은정은 잡고 있던 수겸의 오른팔을 퉁명스럽게 살짝 밀어내었다. 수겸은 별다른 대꾸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아이팟의 전원을 끈 뒤 이어폰을 뽑아 꼬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감으며 은정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야말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일이야? 오늘은 오전에 전공 수업도 없는데. 웬일이긴 오빠가 있는 줄 알고 보러 왔죠.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은정이 대답하자 수겸은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매번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은정의 말에 수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뭐라는 거야? 장난치지 마. 당황한 수겸의 표정이 재미있다는 듯 은정은 작은 소리로 쿡쿡 웃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아이팟을 들어 전원을 켰다. 맨날 무슨 노래를 그렇게 듣고 있어요? 작은 액정 화면에 방금까지 듣고 있던 노래의 앨범 표지 이미지와 공명이 표시되었다. 언니네 이발관? 2002년의 시간들? 이게 무슨 노래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언니네 이발관이라고. 그래도 나름 꽤 유명한 인디밴드인데 모르니? 언니네 이발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노래를 들어보면 알려나? 나 한번 들어볼래요. 은정은 수겸이 쥐고 있는 이어폰을 가리키며 달라고 했다. 수겸은 아이팟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은정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가 매번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어줄 때마다, 그리고 조금은 짓궂기도 한 장난을 칠 때마다 수겸은 분명 즐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다. 자신을 향한 그녀의 진심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에 그때마다 수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조금 머뭇거리다가 이어폰을 은정에게 건네려는 순간 두 사람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조용하면서 뾰족한 데가 없어 상대방에게 쉽게 친근함을 느끼게 하는 목소리. 최은정, 너 또 수겸이 괴롭히고 있구나. 수겸의 자리가 있는 공간을 둘러싼 칸막이 뒤편에 민호가 서 있었다. 수건을 목에 걸고 칸막이 위에 양팔을 올린 채 서 있는 그의 눈에는 졸음이 가득해 보였다. 깜짝이야. 안녕 민호 오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자리에서 엎드려 자려고 하는데 최은정 네 목소리 때문에 깼다. 어찌나 목소리가 또랑또랑한지. 형, 설마 어제도 설계실에서 밤샌 거예요? 민호는 오른손으로 입을 가리고 크게 소리를 내며 늘어지게 하는 하품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누구나 인정하는 건축과의 우동생인 민호는 실력도 좋았지만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집에도 안 들어가고 설계실에서 밤새 건축 관련 책을 읽거나 설계 작업을 하는 경우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잦았다. 본인은 집이 멀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오려면 힘들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거라고 말했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만이 아니라는 건 건축과의 모든 학생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오빠, 집에 좀 들어가서 자고 제발 깔끔하게 씻고 다니고 그래요. 왜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이 그러고 다녀? 아유, 아저씨처럼.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장난스럽게 말하는 은정에게 민호는 팔짱을 꼈던 손을 풀고 목에 걸린 수건의 양 끝을 들어 올리며 특유의 목소리로 능글맞게 말했다. 이것 봐. 안 그래도 이제 씻으러 갈 거야. 다녀올 테니까 같이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형, 이제 겨우 10시 조금 넘었어요. 배고프면 먹는 거지 시간이 뭐가 중요하니.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나 금방 씻고 올게. 그리고 야, 최은정, 수겸이 옆에서 좀 떨어져라. 수겸이 엉덩이가 의자에서 반만 걸쳐 있네. 조금만 더 가면 떨어지겠다. 아우, 정말. 이름에 성 좀 붙여서 부르지 말아요. 성까지 붙인 이름을 들으면 괜히 싫더라. 그리고 수겸 오빠야 내가 좋아하니까 붙어있는 건데 뭐 어때? 은정의 대답에 민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몇 번 저었다. 그리고 다시 크게 하품하며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다. 어쨌든 금방 올 테니까 기다려. 수겸은 괜히 어색해져서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책상 옆에 놓여있던 가방을 들어 앞주머니를 열었다. 슬슬 우리도 일어날 준비하자. 그거 줄래? 수겸은 은정이 들고 있는 아이팟을 가리키며 말했다.
에이, 노래 들어보고 싶었는데. 은정은 아쉽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가 내리며 수겸에게 아이팟을 건넸다. 수겸은 이어폰과 아이팟을 가방에 넣은 뒤 주머니를 닫고 일어나며 말했다. 나중에 들려줄게. 들어보면 너도 분명 좋아할 거야. 이제 일어나자. 식당 대부분이 점심 장사를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그래서 셋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조금 멀지만 아침 일찍부터 영업하는 지하철역 근처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향했다. 날씨는 말 그대로 완연한 가을 날씨였다.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높은 하늘은 눈이 시리게 파랗고 투명했으며 몽실몽실 떠있는 새하얀 구름은 마치 생크림을 짜놓은 것처럼 보였다. 햇볕은 따사로웠고 부드럽게 불어오는 미풍이 피부를 기분 좋게 간지렸다. 거리에 줄지어 서 있는 은행나무의 단풍은 절정에 이르러 찬란한 노란빛이 거리에 가득 넘쳤다. 가을빛으로 물든 거리 위로 민호와 은정은 나란히 앞서갔고 수겸이 뒤를 따랐다. 민호와 은정은 지난번 설계 스튜디오 수업에 교수님 크리틱을 얘기하며 티격태격 하는 중이었다. 은정은 교수의 크리틱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만스러워했고 민호는 교수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은정은 어떻게 그걸 이해할 수 있느냐며 과장된 억양으로 분통을 터뜨렸고 민호는 그런 은정의 반응이 재미있다는 듯 웃기만 했다. 매번 만나기만 하면 톰과 제리처럼 아웅다웅하는 그들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수겸은 둘이 사귄다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했다. 둘은 누구보다 서로 친했고 대화도 잘 통했으며 무엇보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둘이 연인 사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었다. 하지만 둘은 사귀지 않았고 오히려 은정은 수겸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 군 휴학을 마치고 올해 3학년으로 복학한 수겸에게 3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학과 생활은 영 어색하기만 했다. 친했던 동기들은 모두 1년 먼저 복학해서 이미 졸업반이었고 전공 수업을 함께 듣는 학생들은 자신보다 최소 2학번 아래 후배들이었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성격의 수겸은 낯선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후배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기보단 비록 조금 외롭더라도 혼자 있는 것을 선택했다. 그런 수겸에게 먼저 다가와 준 사람이 민호였다. 민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꽤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 늦게 입학했다. 그래서 수겸보다 학번은 아래였지만 나이는 2살 더 많았다. 민호는 수겸을 친근하게 대하며 학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언젠가 수겸이 민호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자신도 처음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동기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 않았기에 수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괜히 더 마음이 갔기 때문이라고 민호는 대답했다. 덕분에 수겸의 학과 생활 적응은 한결 수월해졌고 민호와는 항상 붙어 다니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수겸은 민호의 동기이자 민호와 친했던 은정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그렇게 셋이 친해지게 된 후 어느 순간부터 은정은 학과 사람들에게 자신은 수겸 선배가 마음에 든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수겸 선배 괜찮지 않냐고 관심이 간다고 스스럼없이 말하곤 했다. 평소에도 적극적이고 장난기 많은 성격의 은정이었기에 사람들도 그러한 은정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가볍고 유쾌하게 받아들였다.
1학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학과 사람들 모두 정수경은 이미 최은정이 찜했다는 말을 장난처럼 하곤 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수겸을 좋아한다는 말을 농담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던 은정이지만 수겸과 단둘이 있을 때는 장난으로라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수겸은 난처했다. 은정의 그러한 태도가 도대체 어떤 의도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분명 기분 좋은 일이긴 했지만 수겸에게는 입대 전부터 만나고 있는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었다. 은정도 알고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은정은 분명 매력이 있었지만 수겸은 지금 여자친구와 헤어질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을 좋아한다는 은정의 말이 진심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녀가 진지하게 고백한다 해도 자신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서로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가 될 게 뻔했다. 수겸은 그러한 상황에 빠지는 걸 원치 않았다. 괜한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은정의 행동이 그저 짓궂은 장난이길 진심으로 바랬다. 최은정, 너 오늘 평소와 조금 다르다. 화장도 하고 무슨 일 있니? 햄버거를 한 입 크게 베어 물은 민호가 우물거리며 은정에게 물었다. 아직 점심시간 이전이라 식당 안은 한산했다. 그들이 앉은 창가 자리로 오전의 가을 햇살이 환하게 비쳤다. 쏟아지는 햇살에 은정의 하얀 원피스는 더욱더 밝게 빛났다. 아, 또 이름 말할 때 성 좀 붙이지 말라니까요. 안 친한 사이 같잖아. 은정이 손에 들고 있던 감자튀김을 쟁반위로 장난스럽게 팽개치며 발끈하자 민호는 그저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콜라를 한 모금 마셨다. 평소와 다르긴 뭐가 달라. 내가 뭐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녔다고. 내가 오늘 좀 달라 보여요, 오빠? 수겸은 자신을 향해 확인하는 듯 묻는 은정의 모습이 확실히 평소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괜히 부끄러웠다. 그래서 건너편에 앉은 그녀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무심한 척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쎄, 평소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수겸은 얼굴이 조금 달아오른 듯 느껴져 서둘러 햄버거를 먹고 콜라를 마셨다. 수겸의 대답에 살짝 김 빠진 듯 은정은 에이 뭐야 라며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다. 다들 오늘 오후에 시간 어때? 오랜만에 노천극장에서 술 마실까? 날씨 죽이잖아. 옆자리에 은정을 슬쩍 본 뒤 민호가 반쯤 먹은 햄버거의 포장지를 천천히 정리하며 물었다. 순간 흘러가던 구름이 햇살을 가리며 식당 안에는 그늘이 드리워졌고 인상파 화가의 풍경화처럼 쨍하게 빛나던 실내는 한결 부드러운 톤으로 바뀌었다. 난 괜찮아요. 오후 교양 수업이 5시 반에 끝나니까 그 이후면 상관없어요. 미안하지만 난 오늘 안 돼요. 약속이 있어. 그러니 오늘은 둘이 마셔요. 그래? 그럼 오늘은 둘이 보자, 수겸아. 은정이는 역시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우리랑은 있기 싫은가 봐. 두 분이 오붓하게 재밌게 드세요. 내가 오늘은 둘만의 시간을 줄게. 은정은 냅킨으로 입술을 가볍게 닦은 뒤 수겸을 바라보며 물었다. 오후엔 무슨 수업이에요? 현대문학의 이해. 현대문학의 이해? 뭘 배우는 수업이에요? 서양문학 사조의 흐름, 그리고 대표적인 작가 및 작품, 뭐 그런 것들. 소포클레스부터 세르반테스, 발자크, 에드거 앨런 포, 카프카, 도스토옙스키, 뭐 이렇게.
재밌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재밌어. 이번 학기 듣는 수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수업이야. 하긴 오빠하고 어울리는 수업 같기도 하다. 오빠 책 읽는 거 좋아하죠? 보면 항상 책을 가지고 다니잖아. 그러고 보니까 어딘가 문학소년 같은 이미지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은정은 수겸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며 민호에게 확인하듯 물었다. 그때 구름에 가려졌던 햇살이 다시 쏟아져 들어왔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환한 햇살로 가득 찼다. 민호는 눈이 부신 듯 살짝 미간을 찡그렸고 작게 기지개를 켜며 관심 없다는 듯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가? 수겸은 자신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게 왠지 민망해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다. 방금 지하철이 지나갔는지 출구에서는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몰려 나왔다. 출구 앞 작은 광장에서 부지런히 땅을 쪼고 있던 비둘기들은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 이리저리 부산하게 움직였다.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은 햇살에 반짝였고 광장의 오래된 플라타너스는 불어오는 바람에 가을빛으로 물든 잎을 가볍게 흔들며 거리에 아늑해 보이는 그늘을 드리웠다. 시간은 11시가 넘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식당 안은 빠르게 붐비기 시작했다. 점점 소란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수겸은 말없이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고 은정은 그런 수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으며 민호는 아직도 수북이 쌓인 감자튀김을 천천히 집어먹으며 수겸과 은정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오후 교양 수업을 마치고 설계실로 향하던 수겸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 벤치에 앉았다. 왠지 모를 피곤함이 느껴졌다. 중간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수업에 지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오늘 강의의 주제였던 발자크와 그의 소설 사라진느가 조금은 지루했기 때문에 그런 듯 했다. 수겸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민호와의 약속을 고민했다. 피곤해서인지 막상 약속된 시간이 되자 귀찮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다. 만나면 분명 재미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잠시 고민 끝에 수겸은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 미안한데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늘은 그냥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술은 다음에 마셔요. 정말 미안해요. 메시지를 보낸 뒤 민호로부터 단문이 올 때까지 기다렸지만 시간이 꽤 지나도 답은 오지 않았다. 찜찜하긴 했지만 수겸은 그냥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벤치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버스 정류장은 수업을 마친 학생들로 붐볐고 수겸은 사람들 무리에 살짝 떨어져 버스를 기다렸다. 잠시 후 도착한 버스에 올라탄 맨 뒷자리 창가 쪽에 앉은 수겸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뭔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 민호와의 약속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간다고만 말했다. 취업 준비를 위해 집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 여자친구는 자신은 조금 더 공부하다 들어갈 거라고 했다. 짧은 통화를 마친 수겸은 가방에서 아이팟을 꺼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며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수겸은 이 순간을 좋아했다. 귓속 가득 울리는 리듬을 느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세상과 분리되는 듯 했고 복잡하고 골치 아픈 고민 등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편안함을 느꼈다.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멍하니 흩어져 있던 사고의 조각들이 다시 현실의 한 지점에서 서로 연결되었다. 민호 형이겠지 생각하며 열어본 휴대전화 액정에 뜬 이름은 뜻밖에도 은정이었다. 오빠,
지금 민호 오빠랑 술 마시는 중이에요? 약속이 취소돼서 합류하려는 걸까? 수겸은 은정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궁금히 여기며 오늘 모임은 취소됐고 자신은 지금 집에 가는 중이라고 답을 보냈다. 얼마 안 돼 곧바로 다시 답이 왔다. 지금 어디쯤이에요? 난 지금 종로 쪽에 있는데 혹시 괜찮으면 잠깐 올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오빠 편한 곳으로 가도 괜찮고. 은정의 메시지를 읽은 수겸은 갑작스레 두근거리기 시작한 심장의 박동을 느꼈다. 어떤 기대감에 의한 두근거림은 아니었다.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드는 건 바로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는 불안한 예감이었다. 수겸은 그 예감이 현실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은정에게 거절의 단문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지금 자신의 솔직한 심정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고 무엇보다 은정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수겸은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본능은 두려움보다 호기심에 더 강하게 끌렸다. 결국 은정에게 자신이 종로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수겸은 잠시 고민하다 여자친구에게는 갑자기 민호 형으로부터 술 먹자는 연락이 왔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여자친구와 민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니, 처음부터 되돌리고픈 마음 같은 건 없었던 건지도 몰랐다. 수겸은 자신도 모르게 의미를 알 수 없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길게 숨을 내쉰 뒤 듣고 있던 음악의 볼륨을 조금 더 높이고 시선을 다시 창밖으로 돌렸다. 와줘서 고마워요. 수겸과 은정은 종로 3가역 사거리에서 만났다. 은정은 오전과는 다르게 머리를 하나로 모아 뒤로 묶은 모습이었다. 해가 질 무렵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에 그녀의 얼굴이 따스하게 빛났지만 어딘지 모르게 피곤함이 묻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약속은 왜 취소된 거예요? 그냥 딱히 술 생각이 안 나기도 했고. 수겸은 적당히 얼버무렸고 은정도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할 뿐 더 물어보지 않았다. 나도 그냥 갑자기 걷고 싶었는데 혼자 걷기는 싫고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괜찮죠? 걷는 거? 수겸은 괜찮다고 했다. 둘은 청계천으로 내려가 산책로를 따라 종각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도시의 그림자는 거리 위로 길게 늘어졌고 피부를 스치는 바람의 온도는 낮에 비해 부쩍 낮았다. 무슨 일 있어? 한참을 말없이 시선을 내린 채 걷고 있던 은정에게 수겸이 물었다. 오빠 수영 좋아해요? 은정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정면을 바라보며 수겸에게 물었다. 수영? 글쎄 딱히 좋아하거나 하지는 않아. 어렸을 때 꽤 오래 배우긴 했는데 그건 엄마 때문에 억지로 배운 거였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수영은 왜? 나 요즘 수영 배우거든요. 배운 지는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일주일에 3번. 아침 9시에 학교 근처 수영장에서. 실은 오늘 아침에도 수영장에 다녀온 거였어요. 은정은 왼쪽 어깨에 맨 가방에서 수영용품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백을 살짝 꺼내 수겸에게 보여주고는 도로 넣었다. 평일 저녁이었지만 청계천 산책로는 무르익어가는 가을밤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로 주변은 요란했고 은정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겸은 은정의 옆으로 더 가깝게 다가섰다. 걷는 동안 수겸의 왼손이 이따금 은정의 오른손에 살며시 스쳤기에
수겸은 양손을 외투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수영을 배우니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아무래도 건강해지는 거? 수겸의 대답에 은정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도 좋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물속에서 수영하는 중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거죠. 내 호흡과 팔다리의 움직임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하니까. 그러지 않으면 호흡이 흐트러지고 몸에 힘이 들어가서 금방 숨이 차거든요. 은정은 마치 수영하는 것처럼 숨을 짧게 들이쉰 뒤 천천히 길게 내쉬었고 그녀의 작은 어깨는 위아래로 오르내렸다. 난 그 순간이 좋아요. 세상과 분리되어 물속에서 이런저런 잡생각 없이 오로지 숨을 쉬고 몸을 움직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그래서 요새는 계속 그렇게 있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다른 생각이 안 들도록? 시도 때도 없이 떠올라 날 힘들게 하는 생각들이 들지 않도록. 수겸은 은정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담은 입술에는 가을바람만큼이나 처연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수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고민 있어? 은정은 천천히 옮기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수겸도 그녀를 따라 멈췄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옆으로 비켜서야 했다. 은정은 물가에 놓인 바위를 가리키며 잠깐 여기 앉자고 했다. 수겸은 앉기에 적당한 바위를 찾아 은정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가 바위 위로 이동하는 것을 도왔다. 둘은 바위 위에 앉았고 수겸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은정에게 건네며 쌀쌀하니까 다리 위에 덮으라고 했다. 은정은 외투를 잠시 말없이 바라본 뒤 건네받아 무릎 위로 덮었다. 사실 나 오늘 소개팅 했어요. 남의 얘기를 전하듯 조금은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은정은 말했다. 수겸은 살짝 놀랐지만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 물가에 숯불이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은정은 팔짱을 끼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리고 차분하게 계속 말을 이었다. 나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친한 언니가 소개해준 사람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솔직히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는데 소개해준 언니의 성의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결국 나갔어요. 언니 말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첫인상도 좋았고 대화를 길게 해보지 않아도 선한 사람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은정은 말을 멈추고 흐르는 물을 잠시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그녀의 눈동자에 무심히 흐르는 물결이 일렁거렸다. 어째서? 왜냐하면 은정은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말을 주저했다. 그렇게 한참을 망설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데도 계속 오빠 생각이 났거든요. 인사를 하고 각자 소개를 하고 차를 마시고 웃으며 대화하는 중에도 이상하게 머릿속은 오빠 생각으로만 가득했어요. 수겸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 둔탁하게 떨어진 느낌이었다. 은정은 수겸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지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웃는 표정을 보고 있으니 그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난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서둘러서 카페에서 나와버렸어요. 은정은 팔짱을 풀고 자신의 왼손바닥을 내려다보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손바닥의 손금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수겸은 은정의 얘기에 아까의 두근거림이 다시 시작된 걸 느꼈다. 일어나지 않길 바랐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된 것에 허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모른 척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사실 난 계속 혼란스러웠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수겸은 신중하게 단어를 골라가며 은정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했다. 너의 진심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두렵기도 했어. 너의 말들이 진심일까봐. 그래서 아니길 바랬어. 정말로 그냥 장난이길 바랬어. 수겸은 자신의 목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떨리기 시작한 걸 느꼈다. 두근거리던 가슴은 이제 마구 쿵쾅거렸지만 자신이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진 않아 애써 태연한 척했다. 순간적으로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었다. 수겸에겐 아직 은정에게 해줄 가장 중요한 말이 남아있었다. 정말 미안하지만 난 네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어. 어딘가에서 즐거운 듯이 웃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리고 그 소리는 흐르는 물소리와 함께 가을밤의 청량한 공기 중으로 잘게 부서져 흩어져 버렸다. 알아요, 오빠의 마음. 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평소에 장난처럼 말했지만 난 오빠를 정말 좋아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빠를 처음 봤을 때부터 오빠의 모습 하나하나가 내 눈에 계속 들어왔어요. 마치 일부러 외로운 걸 즐기는 것처럼 항상 혼자 있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심한 듯 말하고, 그리고 언제나 음악을 듣고 있는 모습까지. 별거 아닌 그런 것들이 그냥 좋았어요. 바보같이. 서늘해진 기온 탓인지 은정의 몸은 작게 떨렸다. 오빠가 날 많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자친구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안 되는데도 사람들에게 오빠를 좋아한다고 말을 한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빠에게 더 빠질 것 같아서였어요. 좋아하는 감정을 안으로만 꼭꼭 감추고 있으면 그 감정에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마음속 감정을 바깥으로 날려버리기 위해 그렇게 발버둥 친 거죠. 그런데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게 빠져버린 것 같아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은정은 양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 모습은 무언가 부끄러운 듯, 후회하는 듯, 어쩌면 울고 있는 듯 보였다. 잠시 후 은정은 손을 내리고 양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알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나도 내가 이렇게 깊이 빠질 줄은 몰랐어. 수겸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 혼란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당한 단어로, 문장으로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었다. 음악이 너무 듣고 싶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볼륨을 최대로 높여 음악을 듣고 싶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 알아요. 오빠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수겸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뿐이었다. 뭔가 더 말해주고 싶었다. 자신도 분명 싫은 건 아니었다고. 그저 조금 혼란스러웠다고.
그리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입 안에서 맴돌던 그 문장들은 결국 입 밖으로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다. 조금만 기다려줄래요?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수영을 안 해도 오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 그때까지만. 시간이 흘러 도시는 어느새 투명한 어둠 속에 완전히 잠겼다. 거리의 가로등과 네온사인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빛을 발했고 그 빛은 청계천의 미끈한 검은 수면에 산란되어 수경과 은정의 얼굴 위로 아른거렸다. 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흐르는 물소리만이 두 사람 주위에 가득했다. 나 수영을 조금 더 배워서 익숙해지면 스쿠버 다이빙을 해보려고 해요. 손을 맞잡은 채 흘러가는 물을 가만히 보고 있던 은정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수영장에서 알게 된 언니가 그러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자신의 호흡 소리만 들린대요. 세상의 온갖 소음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자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에만 귀 기울일 수 있다나 봐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정말 차분해진다고. 은정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밤하늘을 잠시 바라본 뒤 시선을 옮겨 수겸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그 순간을 상상하곤 해요. 수면 아래에서 부드럽고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며 내 호흡 소리만을 듣고 내 안의 평안만을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을. 완전한 어둠이 찾아온 청계천의 산책로는 수많은 인파로 이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가을밤의 공기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어디선가 거리 음악가가 부르는 노래소리가 먼 과거의 기억처럼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겸은 아무 말이 없다가 천천히 가방 앞주머니를 열어 아이팟과 이어폰을 꺼냈다. 나는 그러고 싶을 때면 음악을 들어. 수겸은 아이팟에 이어폰을 결합하고 한쪽 이어폰을 은정에게 건넸다. 혹시 괜찮으면 아까 못 들었던 노래 지금 들어볼래? 언니네 이발관. 수겸을 바라보는 은정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건네받은 이어폰을 오른쪽 귀에 꽂았고 수겸도 왼쪽 귀에 이어폰을 꽂은 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어폰에서는 2002년의 시간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산책로의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나란히 앉아 흘러가는 물을 함께 바라보며 노래를 들었다. 사무실에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6시 방송의 시작을 알리는 시그널송이 흘러나오자 수겸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가방과 외투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무리까지는 해야 할 작업이 아직 한참 남아 있었지만 마감은 내일까지이니 남은 일은 내일 마저 하기로 했다. 어쩌면 내일 안으로 끝낼 수 없을지도 몰랐고 그래서 또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컴퓨터를 종료할 때까지 계속 들기는 했다. 하지만 수겸은 이내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하며 끈적하게 달라붙는 걱정을 애써 떨쳐버리고 사무실에서 나왔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수겸은 거울에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비친 한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무표정한 남자의 얼굴은 마치 이제는 모든 게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듯 보였다. 예전에는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며 최선을 다했던 남자는 이제는 그때와 비교하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태연했고 가슴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수겸의 얼굴에 애매한 미소가 아주 잠깐 스쳐갔다. 미소가 의미하는 게 변해버린 자신에 대한 만족스러움인지 아니면 자조적인 씁쓸함인지
수겸은 알 수 없었다. 거리로 나온 수겸은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아마도 대부분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을 수많은 사람과 속도를 맞춰서 걸었다. 도로는 이미 차량으로 가득했고 끼어들려는 차와 막으려는 차의 날선 경적이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울렸다. 6시가 되자 마치 도시가 토해낸 것처럼 거리 위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과 차량의 거대한 무리를 바라보며 수겸은 이들도 자신처럼 지루한 일상을 겨우겨우 버텨낸 뒤 도망치듯 사무실을 뛰쳐나온 것일지 궁금했다. 그리고 이내 설마 다 나갔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도로에 줄지어 서 있는 자동차의 붉은색 후미등을 바라보다 수겸은 무심코 시선을 하늘로 올렸다. 이미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 모습이 보이지 않는 태양은 자신의 존재를 끝까지 알리려는 듯 저 멀리 도시와 서쪽 하늘이 맞닿은 경계 부분을 부드러우면서도 선명한 농도의 주홍빛으로 물들였다. 그 위로 펼쳐져 있는 푸르스름한 어둠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차례라는 듯 가느다란 손톱다리 투명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벌써 짙은 어둠이 내렸을 시간이었다. 확실히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피부로 느껴지는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렸던 이 계절도 이제는 서서히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시야에 지하철 출입구가 보이기 시작하자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걸어가던 수겸은 문득 누군가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수겸이 맞지? 정수겸. 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는 왼손을 수겸의 오른쪽 어깨에 올리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겸은 눈앞에 나타난 얼굴에 순간적으로 사고가 멈췄다가 꺼져 있던 조명이 켜지듯 그 얼굴이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떠오른, 놀라기는 했지만 불쾌하지는 않은 오히려 반가운 얼굴 민호였다. 와, 민호 형, 깜짝이야. 이게 얼마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다. 거의 10년 만의 만남이었다. 수겸은 놀란 눈으로 민호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를 알아볼 순 있었지만 10년 전과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얼굴이었다. 마치 10년간 쌓인 시간의 퇴적물이 찰흙처럼 투박하고 묵직하게 그의 얼굴에 달라붙어 세월의 압력에 미묘한 일그러짐으로 빚어진 것처럼 보였다. 예전 20대의 얼굴은 그 일그러짐의 이면으로 희미하게 드러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 느리고 조용하고 뾰족한 데 없이 친근함이 가득한 목소리. 하나도 안 변했네. 지나가는 걸 봤는데 딱 알아보겠더라. 형도 바로 알아보겠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이 근처에서 일하는 거야? 네, 사무실이 이 근처예요. 형은요? 나도 바로 이 앞이야. 원래 성수동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쪽으로 이사했어. 퇴근하는 길인가 봐? 네, 집에 가는 길이에요. 형도? 나는 아직 저녁 먹으러 가는 중이었어. 민호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뒤편을 가리키며 멋쩍게 웃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에는 그와 일행인 듯 보이는 사람 2명이 아마도 사무실 내에서만 입는 게 분명한 얇은 외투의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편의점 앞에 서서 이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었다. 야근하나 보다. 설계사무소 다니는 거죠? 너는? 예전에 듣기로는 부동산 분야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부동산 개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둘 다 건축 설계를 전공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설계사무소에 취업한 민호와 달리
수겸은 전공을 바꿔 대학원에 진학했다.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게 대학원 진학의 표면적 이유였지만 실은 스스로 설계에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자 이대로는 취업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에 따른 선택이었다. 졸업 직후에는 동기들과 함께 종종 만나곤 했던 수겸과 민호였지만 서로의 분야가 달라지며 공통의 관심사가 점점 줄었고 만남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서로 연락이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에 강남 한복판 번잡한 퇴근길 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였다. 서로 반갑게 인사는 했지만 너무도 오랜만에 만났기에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서로 웃기만 하는 어색한 시간이 짧게 흘렀다. 사무실이 이 근처면 언제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형. 어색함을 깨고 수겸이 먼저 말했다. 분명 만나서 반갑기는 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거리 위에 서 있을 수는 없었다. 계속해서 눈치를 주는 듯 이쪽을 보고 있는 민호의 일행들이 신경 쓰이기도 했다. 그래, 언제 한번 점심을 같이 먹어도 좋겠네. 민호가 대답했다. 그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주저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수겸도 그러한 민호의 표정을 읽었지만 먼저 물어보진 않았다. 아니면...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겸은 그가 말을 잇기를 가만히 기다렸다. 민호는 수겸의 눈치를 살짝 본 뒤 쑥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니면 혹시 지금 어때? 괜찮으면 나랑 같이 저녁 먹을래? 수겸은 약속이 없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만나 밥까지 먹는 게 과연 괜찮은 건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민호와의 만남 자체는 분명 반가웠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서로의 사이에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틈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었다. 그 틈의 밑바닥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어색한 공기를 마주한다는 게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잠깐 고민한 수겸은 결국 민호와 함께 밥을 먹기로 했다. 어색함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간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고 오늘 그냥 헤어져 버리면 왠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근데 저녁 먹고 다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야근이야 뭐 매일 하는 건데 괜찮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지. 민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그의 표정에선 일상화된 야근에 대한 무기력한 권태 같은 게 느껴졌다. 수겸은 분명 얼마 전까지 자신도 저런 표정을 지었던 것을 기억했다. 민호는 수겸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뒤 편의점 앞에 일행들에게 갔다. 그들은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일행은 어디론가 가고 민호는 수겸에게 돌아왔다. 그럼 밥 먹으러 가볼까? 괜찮으면 술도 한잔 하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민호는 식당을 향해 앞장섰다. 수겸과 민호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초밥 전문점에 자리를 잡았다. 수겸은 이전에 몇 번 와본 곳이었다.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맛도 괜찮고 정갈하게 나오는 집이라 회사 근처에서 나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식당 중 하나였다. 둘은 각자 초밥 세트와 생맥주를 주문했다. 어때? 잘 지내고 있어? 먼저 나온 맥주로 한 모금씩 목을 축인 뒤 민호가 수겸에게 물었다. 그냥 그렇죠 뭐. 특별할 게 있나요? 형은 어때요? 계속 설계를 하고 있었네, 형은. 역시. 여태까지 해온 게 이것밖에 없는데 도리가 있나.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거지 뭐. 에이, 왜 그래요?
우리 졸업 동기 중에서는 형 설계 실력이 제일 뛰어났잖아요. 좋아하기도 했고. 학생 때 좋아하는 것과 직업으로 그 일을 하는 건 많이 다른 것 같아. 아주 많이. 민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수겸도 별다른 대꾸 없이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좋아하는 것과 살아가기 위해 하는 것. 모두 자신은 해당 없는 아득히 먼 세계의 말처럼 느껴졌다. 자신은 좋아했던 게 있었나? 지금은 무얼 하고 있지? 수겸은 문득 궁금해졌다. 결혼은 했어? 민호가 수겸에게 물었다. 네. 했구나. 언제? 이제 3년 됐어요. 애는? 아이는 아직. 학교 다닐 때 사귀던 애랑 한 건가? 이름이 지은이었나? 아니요. 수겸은 어색하게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다. 지은과는 대학원에 다닐 때 헤어졌다. 취업 준비에 지쳐있던 그녀와 학업에 집중하던 수겸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벅차다고 느꼈고 결국 그게 당연하다는 듯 별다른 다툼이나 미련 없이 너무나 쉽게 헤어졌다. 그래도 사귈 때는 서로 꽤 애틋했는데 이제는 그녀의 기억이 희미해져 버린 수겸이었다. 무서운 속도로 흘러버린 시간은 선명했던 기억을 마치 빛이 바래고 먼지가 쌓여 더는 찾아볼 일이 없는 서랍 속 오래된 필름처럼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랬구나. 하긴 그게 벌써 언제야. 민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형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 왜요? 혹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비혼? 그런 거? 민호는 대답에 살짝 뜸을 들였다. 맥주잔에 맺힌 물방울을 천천히 엄지손가락으로 닦아내며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했다. 수겸은 괜히 민감한 걸 물어본 건가 싶어 살짝 눈치가 보였다. 아니, 그건 아니고 비혼주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아직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렇구나. 뭐 요새는 40살 넘어 결혼하는 것도 그렇게 늦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죠. 수겸의 말 이후 잠시 정적이 흘렀다. 둘의 대화는 이어질 듯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난 사이였기에 서로가 공통으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주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마침 주문한 초밥이 나왔다. 둘은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초밥을 먹기 시작했다. 잠시 후 민호가 다시 수겸에게 물었다. 일은 어때? 예전에 듣자 하니 잘 나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수겸은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허공에 내저었다. 그럴 리가. 소문이 잘못 났네.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에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월급쟁이. 일은 바빠? 바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요새는 일을 열심히 안 해요. 마음이 뜬 것 같기도 하고. 수겸은 문득 아까 엘리베이터 문에서 보았던 남자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생각했다. 그래, 분명 마음이 뜬 거야. 그러니 그렇게 뻔뻔해졌지. 형은 어때요? 야근 많이 해요? 민호는 입에 넣은 초밥을 천천히 씹어 완전히 다 삼키고 나서 맥주까지 한 모금 마신 뒤 대답했다. 글쎄, 자주 하긴 하는데 그런데 너도 잘 알잖냐. 이쪽 업무 패턴,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다음날 늦게 출근하고 다시 또 늦게까지 작업하고 또 다음날 늦게 출근하고
실제 업무 시간을 따져보면 아마 9시 출근, 6시 퇴근하는 것과 비슷할걸. 그쪽 업무가 다 그렇죠 뭐. 수겸은 마치 자신도 잘 안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장난스럽게 툭 던졌다. 그래도 또 설계는 밤에 해야 제맛이죠. 민호는 수겸을 힐끔 보고는 피식하고 웃었다. 왠지 모를 민망함을 느낀 수겸도 민호를 따라 웃었다. 밤에 해야 제맛인 건 맞는데 밤에만 할 수는 없으니. 그러고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밤을 참 많이도 샜는데 특히 형은 설계실 죽돌이었잖아요.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그것도 학생 때니까 그렇게 했지. 나이 먹고 하려면 힘들어. 몸도 축나는 것 같고.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예전 학교 생활의 추억으로 바뀌었다. 수겸은 현재를 살아가는 얘기가 그리 재밌지 않았고 그건 민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다. 그때 참 재밌었는데 설계실에서 다 함께 밤새우면서. 수겸은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듯 아련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지금 애들하고 연락 계속 하세요? 몇몇은 지금도 연락하고 자주 만나. 은혁이, 지성이, 성규, 얘들이야 같은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만날 일도 많고 가끔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래. 세정이도 유학 갔다 돌아와서 얼마 전 다 같이 한번 봤고 다들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어. 수겸은 오랜만에 들은 반가운 이름에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모습은 졸업 직후의 모습이었다. 누군가는 취업에 성공해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이 된 풋풋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누군가는 반복되는 취업 실패에 조금은 불안해하고 의기소침해하던 모습이었다. 다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이제는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을 그들의 모습이 수겸은 궁금했다. 별일 없이 잘 산다는 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자신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 건지 수겸은 알 수 없었다. 둘의 대화는 잠시 멈췄다. 젓가락으로 접시 위에 생강 초절임을 의미 없이 뒤적이던 수겸은 민호에게 무심한 듯 하지만 조심스러운 말투로 예전부터 궁금했던 한 사람의 소식을 물어보았다. 혹시 은정이도 계속 연락해요? 솔직히 수겸은 그녀의 소식이 다른 누구보다 궁금했다. 그녀와도 졸업 이후에 연락이 끊겼고 수겸은 여러 번 그녀에게 연락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다. 투명하고도 서늘한 어둠이 내렸던 그 가을밤.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둘 사이에는 소리 없이 미세한 균열이 갔다. 둘의 관계는 수겸의 예상대로 어색해졌고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서서히 벌어지던 틈으로 파고드는 어색함을 이기지 못하고 수겸과 은정은 서로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서로가 완전히 멀어진 뒤에도 수경은 가끔 은정을 그리워했지만 그녀에게 다시 연락하고 만나기까지 할 용기는 없었다. 수겸의 질문에 민호는 놀라고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 모르고 있었구나. 미세하게 떨리는 민호의 눈빛에서 수겸은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은정이 죽었어.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로 구성된 메마른 사실만이 간결하게 담긴 그 문장을 말하는 민호의 낮은 목소리에는 분명 물기를 가득 머금은 듯한 묵직한 슬픔이 배어 있었다. 수겸은 자신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러졌다. 마치 유쾌하지 않은 농담 같았다. 하지만 농담일 리는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민호는 말없이 맥주잔에 남아있던 맥주를 천천히 한 번에 들이켰다. 그리고 할 말을 정리하려는 듯 잠시 시간을 가진 뒤 수겸에게 은정이의 죽음을 이야기해 주었다. 3년 전 여름 그녀는 단짝 친구들과 함께 울릉도로 여행을 갔다. 그들은 미리 계획한 여러 일정을 하나하나 소화했고 사흘째 되었을 때 일정 중 가장 기대했던 선상 바다 낚시를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의 기상 예보는 좋지 못했다. 오전에는 구름만 많겠지만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바람이 거세지면서 높은 파도가 예상된다는 예보였다. 분명 일정을 취소해야 했지만 그들은 불행히도 그러지 않았다. 어쩌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다며 잠깐만이라도 해보자는 어리석은 미련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던 그들을 돈에 욕심을 부린 선장이 이 정도 날씨면 걱정 없다고 꾀었던 건지도 몰랐다. 과정이 어쨌든 그들은 결국 작고 낡은 어선에 몸을 실은 채 하늘에 낮게 깔린 회색 구름이 바다와 만나는 수평선을 향해 나갔다. 그리고 바다로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얌전하던 바다는 정말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돌변했고 그들이 탄 배는 성난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끝내 전복되고 말았다. 그녀와 친구들 그리고 선장까지 배에 타고 있던 4명은 모두 실종되었고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누구의 시신도 찾지 못했어. 사람들 말로는 아마 해류에 휩쓸려 어딘가로 멀리 떠내려갔을 거라고 하더라고. 외롭게 먼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아무도 찾을 수 없게 사라져 버렸을 거라고. 민호는 팔짱을 낀 채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향한 식당의 카운터 위에는 하얀색 마네킹의 코가 웃는 얼굴로 오른발을 흔들고 있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던 줄은. 수겸은 창백한 표정이 되어 낮게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깊은 구덩이의 밑바닥에서 겨우 끌어올린 듯한 목소리였다. 당시 TV 뉴스에도 나왔어. 해경이 주변을 며칠 동안 수색한다고도 했고. 하지만 그게 다야. 뒤집힌 어선 주변에선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곧 사고는 잊혀졌어. 너무나 빨리, 너무나 야속하게. 민호의 쓸쓸한 목소리는 천천히 허공을 부유하다 이내 연기처럼 희미하게 사라졌다. 단지 목소리에 담겨있던 슬픔만이 남아 연못 바닥에 부드러운 진흙이 쌓이듯 조용히 침묵 속에 쌓여갔다. 수겸은 시선을 돌려 이제는 완전히 어두워진 유리 너머의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두툼한 외투를 입고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무심하게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모습은 마치 현실과 상관없는 연극 무대의 한 장면 같아 보였다. 그리고 민호에게 들은 은정의 소식도 저 무대 위 연극 속 얘기인 것만 같았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수겸은 도저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은정이는 시신을 찾지 못해서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어. 부모님은 끝까지 은정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거든. 그래서 당시에 친구들에게 소식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거야. 듣기로는 사망신고도 한참 뒤에야 했다 했어. 민호는 비어버린 맥주잔을 만지작거리며 초점 없는 눈으로 말했다. 그러고는 잠시 후 천천히 시선을 옮겨 수겸을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으면 맥주 한 잔 더 할래? 수겸은 고개를 끄덕이고 남아있는 맥주를 천천히 마셨다. 혀를 스쳐가는 이미 미지근해진 맥주에선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둘은 새로 주문한 맥주를 마시며 은정이와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수겸은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녀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더군다나 그녀는 자신을 좋아했고 자신도 분명 그녀에게 애정을 품었단 걸 알았기에 기분은 더더욱 참담했다. 사실 있잖아. 나지막한 민호의 목소리에 수겸은 그를 바라보았다. 슬픈 눈빛으로 어깨를 한껏 움츠린 채 두 손으로 맥주잔을 감싸쥔 민호의 모습은 애처로워 보였다. 사실 나 은정이 좋아했어.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말이야.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는 실제로 고백도 했었고. 갑작스러운 민호의 말에 수겸은 적당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입 밖으로 내뱉어진 말은 무게를 상실하고 공중으로 흩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민호는 수겸의 대답을 딱히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담담하게 읊조리듯 말을 이어나갔다. 학교 다닐 때 난 은정이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 난 알고 있었거든. 은정이가 널 정말 좋아하고 있다는 걸. 겉으로는 장난처럼 농담처럼 말했지만 너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는 걸 말이야. 정말 웃기지? 짝사랑하는 여자를 옆에서 지켜보는 남자는 불행하게도 그런 걸 잘 알게 돼. 그때 난 은정이가 왜 너를 좋아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 여자친구도 있던 널 말이야. 어쨌든 나는 은정이가 너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 마침내 졸업을 하고 네가 우리와 멀어졌을 때 은정이도 너에 대한 감정을 정리했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 난 용기를 내서 고백했어. 예전부터 계속 너를 좋아했다고 말이야. 하지만 은정이는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어. 내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어. 은정이도 그리고 나도 서로 말 없이 그저 테이블 위에 커피만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어. 민호는 숨을 길게 내쉬며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수겸은 팔짱을 낀 채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민호는 천천히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뒤 계속해서 말했다. 그때 은정이는 분명 울고 있었어.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고 소리내 흐느끼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명 눈물이 고여 있었고 말없이 꽉 담은 입술이 작게 떨리고 있었던 걸 나는 분명히 봤어. 은정이와 오랜 시간을 그렇게 많은 순간을 함께 했는데 결국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 그 순간뿐이야. 서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던 정적만이 가득한 너무나 고요했던 그 순간. 지금도 그 순간이 종종 떠오르는데 그럴 때마다 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쓸쓸하고 무기력해져. 식당 안은 손님들의 대화 소리로 웅성거렸다. 하지만 수겸에게는 모든 소리가 음소거된 듯 적막하기만 했다. 그 적막함 속에서 민호의 작은 목소리만이 너무나 뚜렷하게 귀에 들려왔다. 수겸은 아무 말 없이 맥주를 마셨다. 민호도 역시 맥주잔을 들었다. 하지만 잔을 입까지 가져가기만 했을 뿐 마시지는 않고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바깥으로 향한 채 수겸에게 말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만약 그때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랬어도 아마 나와는 멀어졌을 거고 은정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도 변하지는 않았겠지. 그래도 최소한 그녀가 우는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고 그 숨막힐 것 같던 고요의 순간이 은정이와 함께한
가장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지도 않았을 테고. 민호는 수겸을 바라보았고 수겸도 민호를 바라보았다. 수겸은 민호의 눈시울이 촉촉해진 걸 모른 척했다. 수겸아. 느리고 조용하고 슬픔이 짙게 밴 민호의 젖은 목소리가 수겸의 가슴속에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은정이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출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수겸은 기온이 어제보다 몰라보게 오른 것을 느꼈다. 짙었던 겨울의 회색빛은 더디지만 확실히 옅어지고 있었다. 코트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뺐을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공기의 포근한 서늘함이 이상할 정도로 어색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겨울이 지나가 버리는 게 무언가 잘못된 것만 같았다. 이렇게 그냥 봄이 와서는 안 될 것 같았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는데 자신은 그저 들판에 오래된 석상처럼 우두커니 가만히 서 있을 뿐인데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계절은 수없이 반복되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수겸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상점 유리창에 비친 어젯밤 그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무표정했고 지쳐 보였다. 10년 전 이 남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때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가만히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남자의 얼굴에 흐릿해진 기억만큼이나 서글픈 빛이 감돌았다. 수겸은 고개를 돌리고 주머니에서 에어팟을 꺼내 귀에 꽂고는 아이폰으로 음악을 큰 소리로 재생시킨 뒤 지하철역으로 천천히 향했다.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는 지하철 안에서 수겸은 어젯밤 민호와의 만남을 다시 떠올렸다. 은정에 대해 말하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듯했고 그녀를 향한 그의 애틋함과 그리움이 자신에게도 전해지는 듯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그 긴 시간을 과연 민호는, 은정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지냈던 건지 수겸은 생각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저 반복되는 나날을 무심히 살아갔고 그 사이 누군가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먼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누군가는 고요함 속에 우두커니 앉아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그리워했다. 열차가 동호대교를 건너는 동안 창밖에는 교각 사이로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한강이 보였다. 그 짙은 어두운 색 물결은 수겸에게 은정을 떠올리게 했다. 먼 바다 어디쯤에서 혼자 외롭게 여행하고 있을 은정을. 은정은 바다의 푸르른 수면 아래에서 자신의 호흡 소리만을 들으며 평안을 찾았을까? 밝은 햇살이 내리쬐는 따스한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하고 있을까? 그녀가 어디쯤 있을지 수겸은 알 수 없었다. 아마 자신은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한강을 건넌 열차는 어느새 다시 어두운 지하 터널로 진입했다. 수겸은 창밖으로 보이는 터널의 어둠을 보기 싫어 듣고 있는 음악의 볼륨을 더 높이고는 살며시 두 눈을 감았다.